오전 10시 반 부산 서면 지점 로비는 은은한 조명과 대리석 바닥이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선 박말수는 한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 두부조림이 담긴 반찬통이었습니다. 김해 장유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만든 것들이었지요. 어서 오십시오. 안내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15번. 앞에 7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비 한쪽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통장 정리는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며느리 얼굴을 보는 것, 그리고 이 반찬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순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창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서진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남색 재킷에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 고객에게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며느리가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서진의 어깨가 평소보다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설명하는 동작이 조심스러웠고 눈빛에서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말수는 65년을 살아온 사람의 직감으로 느꼈습니다. 저건 평소의 서진이 아니었습니다. 한서진 대리.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오상무 지점장이었습니다. 45살 각진 턱선과 짙은 눈썹이 인상적인 남자.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를 채웠습니다. 지금 당장 이리 나와.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기하던 고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다른 직원들도 몸을 굳혔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수는 보자기를 무릎 위에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진이 로비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오상무는 그녀 앞에 우뚝 섰습니다. 팔짱을 낀 채 턱을 치켜든 자세였습니다. 어제 박 과장님 고객 응대 뭐 그따위로 했어. 죄송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하다고? 고객이 어제 본사에 직접 전화했어. 직원 태도가 불친절했다고. 내가 뭐라고 했는데? 제가 상품 설명을 드리다가 뭐? 고객 말을 끊었다며? 내가 감히 고객 말을 끊어? 오상무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로비는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건 고객님께서 오해를. 오해? 지금 변명하는 거야? 오상무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서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창구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한서진 대리, 지금 여기 이 로비에 있는 고객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정적이었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사람을 개 다루듯이? 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점장님. 뭐? 못하겠어. 그럼 지금 당장 사표 써. 오상무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가웠을 것입니다. 그녀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로비 어딘가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만큼 작았습니다. 더 크게. 여기 계신 고객분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죄송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고개는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34살 대학을 나와 이 일을 10년 넘게 해온 며느리.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그 사람이 지금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자기 속 반찬통이 서로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오상무는 팔짱을 푼 채 서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지? 네. 서진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뗀 채였습니다. 오상무가 사무실 문을 닫은 후에야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구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로비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방금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서진아.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말순을 보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순은 알았습니다. 이거 반찬. 집에 가져가. 말순은 보자기를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순은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유리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려 사무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상무라는 이름표가 붙은 그 문을.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규정이냐? 그녀는 유리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서면에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말순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절대로 이건 아니다. 말순은 로비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나가려다 멈춘 것이었습니다. 가슴 속 무언가가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상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진의 창구 앞에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한서진 대리, 이거 오늘 안으로 다 정리해. 퇴근 전까지. 서진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보통 이틀은 걸릴 분량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이건 뭐? 못하겠다고? 오상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역시 백이 없는 집안 출신은 일 처리도 느려. 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는 거지.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고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이 없다고요? 오상무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문제야. 성실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누굴 아는지, 집안이 어딘지 그게 중요한 거라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재빨리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말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65년을 살며 온갖 풍파를 겪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사실 말이지. 오상무가 팔짱을 꼈습니다. 너 같은 직원 우리 지점에 필요 없어. 고객 응대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본사에 건의해서 인사조치 요청할까봐. 지점장님. 다른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김은지 대리였습니다. 31살 서진과 입사 동기였습니다. 서진이가 일은 잘합니다. 어제 일은 오해가. 김은지 대리도 같이 정리하고 싶어. 오상무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은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요즘 대리급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 대신할 사람 줄 서 있어. 명심해. 오상무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은지가 다가가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말수는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갑과 휴대전화 그리고 낡은 통장 5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10년, 15년, 어떤 것은 20년도 넘은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박철수. 장유에서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던 남자. 성실하고 과묵했던 사람. 그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철수는 죽기 전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통장들 잘 관리해요. 아들 장가 보내고 손자 키우는 데 써요. 함부로 손대지 말고. 말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도, 손자 학원비가 부족할 때도 그녀는 자신의 국민연금과 노인 일자리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말수는 통장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것들. 하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쌓아 올린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이 아닌 옆 창구의 이대리 앞에 섰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잔액 조회 좀 해주이소. 말수는 통장 5건을 창구 위에 놓았습니다. 이 대리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이 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장을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만요. 확인 좀. 그는 3번째, 4번째, 5번째 통장을 차례로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고객님, 이거. 이 대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안쪽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박 과장과 함께 나왔습니다. 박 과장은 50대 중반, 이 지점에서 2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말순 앞에 섰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과장은 이 대리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리가 프린터로 가서 서류를 뽑았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순을 보았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박 과장이 다시 왔습니다. 손에 프린트 용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그는 로비 한쪽의 상담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VIP 고객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말수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박 과장은 프린트 용지를 말순 앞에 놓았습니다. 상단에 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PBCLASS PLATINUM. 그 아래로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예금 잔액, 정기예금, 장기채권, 펀드 평가액.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확인 결과 고객님께서는 저희 은행 플래티넘 등급에 해당하십니다. 전담 PB 배정과 함께. 그런 거 필요 없소. 말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조회한 거요. 돈은 안 찾을 거니까. 박 과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고객님, 이 정도 자산이시면 됐소.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리가 통장 5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계로 정리가 끝난 것들이었습니다. 말수는 통장을 받아 손가방에 넣었습니다. 수고했소.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과장이 황급히 따라 일어났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그리고 말순이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서진의 창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한서진 대리. 우리 며느리요. 박 과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느님이시라고요? 그래요. 성실하고 착하네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무릎 꿇고 사과하더만. 그게 규정이요? 박 과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대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뭐라 카는교. 백이 없는 집안은 찍소리도 못한다고. 우리 며느리가 백이 없다고 무시했더만.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난 배운 거 없는 시골 할매요. 근데 이건 알아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무릎 꿇리고 모욕 주는 게 일터가 아니라는 것. 박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손가방을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하오. 플래티넘 고객 할매가 부탁하는 거니까. 그녀는 몸을 돌렸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유리문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서진은 창구에 앉아 말순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습니다. 말순이 문을 나서자 박 과장은 급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오상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점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안에서 무뚝뚝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뭔데? 박 과장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로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객들이 번호표를 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상무가 지시한 그 두꺼운 서류 뭉치.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말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작은 뒷모습. 서진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번졌습니다. 말순이 나간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로비는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직원들은 업무를 보는 척했지만 시선은 자꾸 사무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박 과장이 오상무의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대리를 불렀습니다. 잠깐 와봐. 두 사람이 구석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뒷모습만 맴돌았습니다. 오전 11시. 유리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보자기가 없었습니다. 손가방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아침과 달랐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결연했습니다. 로비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말순은 이 대리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이 대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고객님, 다시 오셨습니까? 통장 정리하러 왔소. 말순은 손가방에서 통장 5권을 꺼내 창구 위에 놓았습니다. 전액 해지할 거요.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몇몇 고객이 휴대폰을 꺼내다 말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직원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대리는 당황했습니다. 전액이라고요? 고객님 그러시면 됐소.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니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대리가 다시 박 과장을 불렀습니다. 박 과장이 급히 나왔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액 해지하겠소. 지금 당장. 박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객님, 이 금액을 한꺼번에 해지하시면 내 돈 내가 찾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소?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말이요. 그녀는 손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것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았지만 안에는 정갈한 글씨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은행 본점 감사실 전화번호 좀 알려주이소. 그리고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는 어디로 하면 되는겨?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과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시선을 사무실 문으로 돌렸습니다. 오상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오상무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과는 달랐습니다. 약간 떨리는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지점장이시오? 그렇습니다만. 내가 오늘 아침에 본 거 그게 규정이요? 오상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직원을 로비 바닥에 무릎 꿇린 거. 그게 은행 규정이냐는 거요. 로비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고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업무상 필요한 징계. 징계?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을 바닥에 무릎 꿇리는 게 징계요. 그리고 백이 없는 집안은 찍소리도 못한다고 한 것도 징계요. 오상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점장님. 모두의 시선이 이 대리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입을 떼었습니다. 오늘 아침 사내 메신저에 지점장님께서 보내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상무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무슨 메시지? 이 대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며 읽었습니다. 한서진 대리, 고객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려라. 본때를 보여줘야 정신을 차린다. 오전 9시 45분에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오상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업무 동료 차원에서. 업무 동료? 말순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리라고 지시하는 게 업무 동료요? 당신은 사람을 뭘로 보는 거요? 오상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지점 실적을 위해서. 실적이 사람보다 중요하오. 말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내가 비록 배운 거 없는 시골 할매지만 이건 알아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사람 존엄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동조했습니다. 김은지 대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오늘 일은 너무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원 하나가 더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둘 직원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비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상무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권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건 지점장님. 박 과장이 나섰습니다. 본부에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상무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서진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말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말수는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손길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너는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다. 내 존엄은 물건이 아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라. 우는 건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아픈 사람이 하는 거다. 너는 아프지 않다. 당당하다.
로비의 고객들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상무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 과장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본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혜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달라지겠습니다. 말순은 박 과장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라진다는 게 뭐예요? 직원들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순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보겠소. 한 번만. 다시 이런 일 생기면 그때는 진짜로 다 해지할 거요. 박 과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은 서진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 어머니가 집에서 저녁 해놓을게. 네, 어머니.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로비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유리문이 닫힐 때까지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서면 거리를 비췄습니다. 말순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손가방 속 통장들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돈 잘 썼소. 우리 며느리 지켰소.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어딘가로 날아갔습니다. 박 과장이 사무실로 들어간 지 5분이 지났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술렁이었습니다. 고객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서진은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지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박 과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는 말순이 앉아있는 VIP 상담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고객님, 본점 PB실에서 직접 전화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과장이 테이블 위에 있는 전화기의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말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차분하지만 정중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본점 PB실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본점 PB 운용팀 김정훈 팀장입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 겪으신 불편함과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즉시 감사팀을 파견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과는 됐소. 말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고객님. 어떤 조치를 원하십니까? 말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직원을 무릎 꿇리는 관행. 이거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규정으로 만들어서 금지하시오. 알겠습니다. 둘째, 직원 교육 방식 바꾸시오. 실적만 강조하지 말고 사람 대하는 법을 가르치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셋째, 감사팀이 와서 제대로 조사하시오. 오늘 일뿐 아니라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뭐가 있었는지 다 확인하시오. 김 팀장의 목소리가 더 정중해졌습니다. 고객님 말씀하신 모든 사항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진 대리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말순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야지요.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기하던 고객 한 명이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사이다네, 진짜. 젊은 여자 고객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런 분이 계셔야 세상이 바뀌죠. 나이 든 남자 고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플래티넘 고객이라며? 돈이 많으면 저렇게 써야지. 사람들의 시선이 따뜻해졌습니다. 말순을 보는 눈빛에 존경이 담겼습니다. 오상무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로비를 가로질러 박 과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본부에서 뭐라고 하던가? 박 과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감사팀이 내일 오십니다. 지점장님. 알았네. 오상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권위는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그 거만한 태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이 대리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참아왔던 일들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말순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요. 서진이 창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순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어머니.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다. 네. 어머니. 오늘 일은 다 끝났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다. 서진은 말순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패고, 공포, 모욕의 상처, 무력감. 그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도 함께 왔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도. 로비의 고객들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를 비롯한 직원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서진이 몸을 뗐습니다. 눈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제가 만들게요. 아니다. 내가 해놨다. 김치찌개랑 생선구이. 그래도 아들놈이랑 손자도 기다린다. 얼른 가자. 말순은 손가방을 들었습니다. 서진과 함께 로비를 나섰습니다. 직원들이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나서자 서면의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말순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진아. 네, 어머니. 오늘 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라. 특히 너희 남편한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 걱정할까 봐서다. 내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 마음 아파한다. 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15번 버스가 곧 올 시간이었습니다. 말순은 손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안에는 5권의 통장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해지하지 않은 통장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 여보, 당신 말이 맞았소.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급할 때 쓰라고 했지. 오늘이 그날이었소. 우리 며느리 지키는 데 썼소.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달라질까요? 달라진다. 말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봤다. 직원들도 고객들도 잘못된 게 뭔지 이제 안다. 그럼 바뀐다. 그렇게 쉬울까요? 쉽지 않다. 하지만 시작은 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면의 빌딩들이 창밖으로 지나갔습니다. 말순은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무게는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 가족을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 그것이 오늘 제대로 쓰인 것입니다. 어머니,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가족인데. 말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엄마 마음이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버스는 김해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낙동강이 보였습니다. 저녁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은행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감사팀이 오면 어떻게 될까? 오상무는 어떤 조치를 받을까?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말순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할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은행이 할 차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진이 내일 다시 출근할 수 있다는 것. 당당하게,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버스가 장유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내렸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말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길었다고. 아침에 반찬 싸서 나갈 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하지만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 집이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 아들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벌써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서진아.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박준호, 39살. 중견 건설회사 과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아, 은행 일 좀 보느라. 말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다 됐다. 들어가자.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손자 민준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말수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자 숙제 다 했니? 네, 거의 다 했어요.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생선구이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말수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얼굴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말순이 살아온 이유였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다.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바뀐 하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면 지점 로비는 평온했습니다. 고객들이 번호표를 뽑고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웠고 더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창구에 앉아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고객님, 이 상품이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객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박 과장이 전 직원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긴급 공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15명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박 과장이 서류를 들고 앞에 섰습니다. 본부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상무 전 지점장은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현재 본점 대기 발령 상태이며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안도와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이 서진을 보았습니다. 한서진 대리, 민원 관리 및 직원 교육 담당으로 승격 발령입니다. 동시에 본점 순환 근무 면접 기회가 주어집니다. 서진은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네. 본부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 보호와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진 대리가 그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은지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 다른 직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해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승격이라니. 그리고 하나 더.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본부에서 직원 존중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굴욕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즉시 징계 조치됩니다. 이 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네. 오늘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진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오후 2시 로비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자기 대신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일하는데 방해하러 온 거 아니다. 일 좀 보러 왔다. 말순은 VIP 상담 테이블로 갔습니다. 잠시 후 본점에서 내려온 PB 담당자가 도착했습니다. 3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박말순 고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본점 PB팀 정미영 부장입니다. 반갑소. 두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 부장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객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과 세금 혜택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말수는 화면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이거 좋소. 근데 하나 더 있소. 말씀하십시오. 예금 일부를 지역 장학기금으로 내고 싶소. 김해 지역 학생들 돕는 거. 정 부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학기금이요? 그래요. 돈은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오. 우리 같은 늙은이가 쌓아만 놓으면 뭐 하겠소. 젊은 사람들 공부하는 데 써야지. 정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은행 측에서 기금 설립과 운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소. 상담이 끝나고 말수는 서진의 창구로 갔습니다. 어머니, 장학기금이요? 서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다. 의미 있게 써야지. 하지만 걱정 마라. 너희 쓸 돈은 다 남았다. 이건 그냥 나누는 거다. 서진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당연한 거지. 오후 4시 새로 부임한 지점장이 도착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성함은 이재훈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모두 불러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이재훈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오상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 지점장은 말순을 찾았습니다. 박말순 고객님이십니까? 그렇소. 제가 특별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번 일로 고객님께서 겪으신 불편과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소. 이제 달라지면 되는 거지. 네. 본부에서 내부 규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직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이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고객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돈의 진짜 힘은 사람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도리요. 명심하겠습니다. 이 지점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로비를 나섰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다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은행 건물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6시 장유의 집.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 서진, 그리고 손자 민준이. 말순이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승격됐어요. 민원관리 담당이요. 진짜? 준호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축하해 여보. 그리고 본점 순환 근무 면접 기회도 받았어요. 대박이네. 민준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엄마 최고. 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 내 실력이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이제 앞만 보자.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은행 갔다 왔어요. 그래. 장학기금 만들었다. 장학기금요? 김해 지역 학생들 도울 거다. 내 아버지 돈으로.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겠다. 그래. 분명 좋아하셨을 거다. 민준이가 식탁에서 일어나 말순에게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민준이가 말순을 꽉 안았습니다. 말순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더 멋지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말수는 혼자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와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말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말대로 했소. 정말 급할 때 썼소. 우리 며느리 지키고 잘못된 것 바로잡는 데 썼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학생들 돕는 데 쓸 거요. 당신도 그걸 원했을 거 아니오.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지. 내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어딘가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것이라고. 엄마. 현관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준이가 할머니 그림 그렸대요. 지금 간다. 말수는 뒷마당을 나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민준이가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그림에는 작은 할머니와 큰 은행 건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잘 그렸다. 할머니 영웅이에요. 말수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영웅은 아니다. 그냥 할 일 한 거지. 그래도 멋있어요. 가족들이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를 아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계가 8시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이가 하품을 했습니다. 자러 가야겠다. 그래, 우리 손자 씻고 자자. 서진이 민준이를 데리고 방으로 갔습니다. 준호가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고맙습니다. 뭐가? 서진이 지켜줘서요. 아버지 유산 의미 있게 써주셔서요.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내다. 당연한 거지.
엄마 아니었으면 서진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됐다. 이제 다 지났다. 앞으로만 생각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그 차가운 은행 로비가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며느리의 모습. 그 순간의 분노와 슬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서진은 출근할 것이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것입니다. 은행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장유의 이 작은 집에서 가족은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수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면역 플랫폼 오후 5시 반.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진은 플랫폼 끝에 서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원관리 담당이 된 후 처음 작성한 보고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아,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어라. 너희 부부끼리. 네. 왜요? 그냥. 가끔은 둘이 있어야지. 민준이는 내가 볼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긴. 잘 먹고 와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면의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 전 이 길을 지나며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내일 또 어떤 모욕을 당할까? 언제 해고당할까? 그런 생각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서웠지만 서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숨이 트여요. 옆자리 승객이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서진은 당황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전철은 김해 쪽으로 달렸습니다. 같은 시각 장유의 집. 말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가져와 봐라. 민준이가 수학 문제집을 들고 왔습니다. 말수는 앞치마를 벗고 손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디 보자. 이거요. 분수 곱셈. 말수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이해됐니? 네. 고마워요, 할머니. 민준이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말수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냄비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왔니? 씻고 와라.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한 달 전 그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로비의 차가운 공기, 무릎 꿇은 며느리, 그 순간의 분노. 하지만 그 분노는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참을 땐 참고 지킬 땐 앞에 선다. 말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사는 거지. 저녁 7시 식탁에 준호와 민준이가 앉았습니다. 엄마는 밖에서 먹으라고 했다. 가끔은 둘이 있어야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할머니는 무서운 거 없어요? 말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친구들이 그러는데 어른도 무서운 게 있대요.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지. 뭐가요? 가족이 아픈 거. 그게 제일 무섭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엄마가 아플 때 무서웠어요? 그럼. 말수는 손자를 보았습니다. 내 엄마가 힘들어할 때 할머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래. 도와줬지. 역시 할머니 최고예요. 민준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시중은행이 직원 인권 보호 규정을 새로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에 은행 본점 건물이 나왔습니다. 말순이 다니던 그 은행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 고객의 용기 있는 제보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말순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밤 9시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잠들었고 준호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가계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한 달 동안의 수입과 지출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학기금 이체 내역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 선발이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말수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시선이 책상 모서리로 향했습니다.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박철수의 사진이었습니다. 말수는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돈 잘 썼소.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지킨 게 아니라 사람다움이 돈을 움직였소. 그녀는 액자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소. 늦었지만. 말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비의 무릎. 그 순간은 굴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짓누르는 순간.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무릎은 책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책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책임. 약한 사람 편에 서는 책임.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밤 서면의 한 식당. 서진과 준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생각나?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알아. 하지만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어.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엄마 대단하지? 응. 정말 대단하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엄마처럼. 서진은 남편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가족 생각하고 책임지고. 고마워.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면 지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로비는 밝았습니다. 청소 직원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서진 대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서진은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새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서진 민원관리 직원 교육 담당. 그녀는 명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께도 여러분께도.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로비에 고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번호표 뽑는 소리. 창구 열리는 소리.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첫 번째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오전 10시 박 과장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 대리 잠깐 와봐. 서진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본부에서 연락 왔어. 다음 주 월요일에 본점 면접이래. 네, 알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과장님. 서진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로비에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대리가 다가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요. 채용 공고 봤어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 대리가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상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이 대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직원을 존중하는 곳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곳이고요. 여성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꼭 일하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실 거예요. 이 대리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녁 장유의 집. 말수는 뒷마당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추도 빨갛게 익어갔습니다. 엄마. 준호가 현관에서 불렀습니다. 왜? 서진이가 본점 면접 잡혔대요. 그래. 잘 됐네. 말수는 웃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서진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축하해, 여보.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서진이 말순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 실력이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말순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앞만 보자.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뭐가? 약한 사람 도와주는 거요. 말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할게요. 식사를 마치고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말했습니다. 네.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뭔데? 참아야 할 때와 맞서야 할 때를 구분하는 거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중요하지. 어머니가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평온했습니다. 가족이 안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조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제도가 바뀌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돈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면의 그 지점에는 무릎 꿇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로비의 차가운 바닥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그 위에 무릎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바닥 위에는 존중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밝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변화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할머니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참아야 할 때 참고 지켜야 할 때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박말순이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는 힘이었습니다.